네, 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들 많이 겪는 위화수증 그리고 위무력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많이 먹어서 위가 늘어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웃어 넘기기 쉬운 위화수증.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이제 직립을 하게 되면서 두 손이 자유로워지고 그로부터 굉장히 눈부신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대가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질병이 생겼는데요. 그것이 바로 위하수증과 치질 그리고 이 항문이 빠지는 타랑, 척추 디스크입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직립하는 인간에게만 있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장은 소화기관 중에서도 가장 위쪽에 있는 장기라서 위장이 하수가 되게 되면은 다른 장기들도 연쇄적으로 눌려가지고 하수증이 유발될 수 있고요. 또한 최초의 소화기관인 위장이 탈이 나게 되면은 영양소를 제대로 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위하수증과 위무력증, 우리 한국인의 3분의 1 정도가 위하수라고 하지만 위하수 자체가 큰 질병은 아닙니다. 체질에 따라서 위뿐만 아니라 소장, 대장, 간장, 담낭, 신장 등의 내부 장기가 중력에 의해 가지고 지나치게 아래로 처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들 내장하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하수도 이런 내장하수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태생적으로 위하수가 있어도 위가 정상적으로 잘 활동을 하게 되면은 불편함이 없는 경우가 많죠. 위하수증과 위무력증은 단어는 서로 다르지만 증상의 차원에 있어서 둘 다 서로 동의어나 다름이 없습니다. 위하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질병적 상태가 되게 되면은 위하수증이 되고 위무력증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위하수증이라는 것은 대체로 유문 부위, 그러니까 위장에서 12지장으로 내려가는 경계 부위가 배꼽 아래까지 처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심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골반 부위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장이 아래로 처지게 되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복부의 다른 장기들도 정상 위치보다도 아래로 내려앉게 될 수밖에 없겠죠. 위하수증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위장을 지지하고 있는 복부 쪽의 근육과 위장 자체의 탄력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위무력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하수증과 위무력증의 원인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원발성 위하수증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는 위하수증을 우리가 원발성 위하수증이라고 하는데요. 대개 선천적인 내장 하수증의 일종이고 이 횡행결장의 하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속발성 위하수증인데요. 이것은 복벽의 위안에 의해 가지고 위하수가 일어나며 대개 이제 자식을 많이 출산한 다산한 여자들한테 많이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위하수증이 잘 발생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선천적으로 이렇게 타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한방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소음인들한테 많이 생기는데 일단 몸이 마르고 이 가슴도 좁고 그리고 명치 끝을 중심으로 양쪽 갈비뼈가 이루는 각이 좁습니다. 예각을 이룬다고 하죠. 그리고 복부도 아주 가늘고 또 전체적으로 흉부 복부가 긴 편에 속한 사람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 또 이제 습관적으로 과음을 하거나 과식을 하는 사람들, 또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꽉 조이는 속옷을 입거나 다이어트를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출산 후에도 위하수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종일 서서 일하는 사람이나 운동 부족인 사람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방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소음인 체질들에게 위하수증이나 위무력증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하수증과 위무력증의 증상을 본다면은요, 체격이 마르고 가슴이 좁은 사람들은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우리가 바르게 섰을 때 아랫배가 윗배보다도 나온다면은 일단 위하수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하수증이나 위무력적 환자는 아무 자각 증상이 없이 지내는 경우가 있지만 위장의 연동 운동이 약해지면서 소화불량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하고 아랫배가 팽만한 느낌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후 아랫배가 부르고 뱃속이 출렁거리면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많고요. 조금만 먹어도 금방 포만감이 생기기 때문에 늘 소식하는 습관이 있고 배고픔을 잘 느끼지 못하고 식사에 대한 흥미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트림이 자주 나오고 또 이제 트림을 해도 시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소화불량이 있을 때 오른쪽으로 눕게 되면 증상이 덜해지기도 하고요.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또 머리가 무겁고 속이 울렁거리고 전신이 무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으로 노이로제나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몸이 항상 나른하고 또 이제 식후에 잠이 오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저혈압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위하수증이 오래되게 되면은 바로 위장이 대장이나 소장, 방광, 난소, 자궁 등을 압박함으로써 나타나는 2차적인 증상이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랫배가 무지근하면서 가스가 차고 변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요. 소변을 보고 나도 시원치 않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이 후굴되기도 하고요. 자궁이 처지기도 하고 냉대야나 생리통,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통이 생기기도 하고 부부관계를 할 때 통증이 심해지기도 하고 불감증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위화수와 위무력증의 생활요법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요? 선천적으로 위하수증이 있다고 해도 위장 기능이 별로 이상이 없다면은 건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의 의학계의 견해였죠. 그러나 지금은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위하수증 자체는 그렇게 큰 질병이 아니지만 그로 인해 가지고 위무력증이 유발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장기를 압박해 가지고 부수적인 증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하수증의 정도가 더 이상 심해지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겠고, 두 번째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고요. 세 번째는 부드러운 음식만 먹는 것은 역시 좋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식후에 휴식을 잘 취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몸을 거꾸로 하는 요가에 어깨로 물구나무 서기 자세와 그리고 쟁기 자세를 매일 해주면 좋은데요. 이렇게 해주면은 장기가 아래로 처지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단 물구나무 서기와 쟁기 자세를 잘못하게 되면은 목과 허리를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목이나 허리가 안 좋은 분들, 그리고 목이나 허리에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동작을 하실 때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하수증과 위무력증이 있을 때 좋은 식품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무입니다. 제가 소화 쪽에 얘기를 할 때 무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무는 밭에서 나는 인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소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또 무를 많이 먹으면 옛날부터 속병이 없어진다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무에는 소화 효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전에 변변한 소화제가 없던 시절에는 체했을 때 우리가 생무를 많이 잘라서 먹었죠. 예로부터 천연 소화제로 이용되어 왔는데요. 그 이유는 디아스테제라는 전분 소화 효소와 그리고 에스트라제라는 단백질 효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떡과 밥 같은 탄수화물을 먹고 생긴 소화불량에는 무를 먹게 되면 속이 굉장히 편안하죠. 무를 강판에 갈아 가지고 그 즙을 내서 마셔도 되고요. 아니면 무를 생으로 이렇게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생강인데요.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운맛이 나죠. 그것은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 성분 때문에 그런데 이 진저롤 성분 자체가 위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그리고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또 소화 요소를 활성화시켜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위 하수증이나 위 무력증으로 소화불량을 겪거나 또 식욕 부진이 있을 때는 따뜻한 생강차를 식후에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산사인데요. 이 산사는 우리 한방에서 소화기 쪽에 문제가 있을 때 많이 쓰는 약입니다. 실제로 저도 많이 쓰는 약재인데요. 항상 소화가 안 되고 특히 고기나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되면은 더부룩하면서 뭔가 얹히는 느낌이 드는 분들에게 산사차가 좋습니다. 산사는 아가위 열매로 산에서 볼 수 있는 작은 사과처럼 되어 있는 애기 사과입니다. 산사는 한방에서는 소화제로 널리 쓰이는 약재로 맛이 굉장히 새콤합니다. 이거 자체가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가지고 입맛을 돋구는데 굉장히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산사 생강차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산사 20g 정도 그리고 생강 큰 거 한 톨에 물 1000cc 정도 넣고 약한 물로 1시간 정도 달여 가지고 그 물이 반절 정도 들게 되면은 그것을 차처럼 복용을 하시게 되면은 위 하수로 인해서 생기는 위장 장애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매실인데요. 매실은 위장과 십이지장의 소화액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체기나 소화불량을 개선시켜주고 또 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정장작용이 있기 때문에 배탈로 인한 설사나 복통에 효과가 좋습니다. 또 매실에는 구연산과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매실을 음료수처럼 꾸준하게 드시게 되면 소화와 피로회복,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위화수나 위무력증에 좋은 지압 혈자리가 있는데요. 중안이라는 경혈입니다. 배꼽 위 그리고 명치 그 사이에 있는 혈이 중안인데 배꼽 위 5cm 경혈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추는 배꼽에서 양쪽 옆으로 손가락 3개마디 역시 배꼽 양쪽 옆으로 5cm 부위에 있는 경혈이 천추고요. 그리고 간우는 배꼽 아래 5cm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중안, 천추, 관원을 지압을 해주거나 또 이제 간접적인 뜸을 뜨게 되면은 위하수로 인해서 생기는 또 위무력으로 생기는 위장장애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죠. 위하수증과 위무력증의 한약요법으로는 보중익기탕을 씁니다. 이 위하수증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중기하암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는 중기가 아래로 처져서 생기는 질병이라는 것이죠. 비위장의 기운이 약해져 가지고 음식으로 섭취한 맑은 기운이 올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위장의 탁한 기운이 중앙을 막아 가지고 아래로 점차 처지는 위하수증이라고 이렇게 한방에서는 보고 있죠. 이때 약해진 비장과 승양지기를 끌어올리는 보중익기탕을 처방하면은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말 그대로 중초를 보호하고 처져 있는 것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하수증뿐만 아니라 기운이 아래로 처져서 발생하는 자궁하수증이나 타랑, 치질 이런 질환에도 한방에서 옛날부터 많이 써왔습니다. 기를 보호해주고 기운을 생성시켜주는 황기, 인삼, 감초에다가요.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백출, 진피 그리고 처져 있는 장기와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시오, 승마 그리고 위장과 내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당귀 이렇게 된 처방이 보중익기탕이죠. 이 보중익기탕은 위하수나 그리고 또 위무력증뿐만 아니라 평소에 기운이 처져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할 경우에 보중익기탕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화수와 위무력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